오늘 분위기 어때요? 오늘은 이렇게 멋진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유튜브 어때? 라고 물어보니 똑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 좀 단조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시골 촌년 티나더라, 왜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는 제 본래 태생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에 왔어요. 좀 새롭나요? 새로운 곳에서 오늘은 신에게 도전하여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브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휴브리스는 자기가 워낙 실력이 뛰어났을 때 아주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들을 우리는 휴브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휴브리스가 사람들을 망치기도 하죠. 저도 또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굉장히 설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벌을 받는 것들은 우리에게 휴브리스다 라고 하고 있어요. 늘 겸손하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여서 문제작이 되었던 벨라스케스 실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테네와 아라크네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테네는 직물의 신, 지혜의 신이고요. 아라크네는 직물을 잘 짓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물을 너무 잘 지으니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이렇게 직물을 잘 짓는 것은 아테네한테 배웠니? 라고 물어봐요. 아라크네는 아닌데요. 저는 원래부터 실 잡는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척했던 아라크네의 소문은 아테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라크네를 변장한 노파로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가 이렇게 실을 잘 짓는 것은 아테네한테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아테네는 아라크네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 어느 날 대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쟁하는 구도의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게요.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아까 늙은 노파로 변장했었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할머니의 모습으로 실 잡는 장면이 그림 속에 등장해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돌아가는 굴레가 보이시나요? 이 굴레를 돌리는데 얼마나 이 실을 빨리 돌렸는지 그냥 하나의 원으로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실을 힘차게 돌리는 이 이야기가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할머니 다리가 보이죠. 이 다리가 할머니 다리로 보이나요? 아니죠. 굉장히 싱싱하고 젊은 여인의 다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늙은 노파가 아니라 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 속으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아주 빠르게 실 잡는 여인의 모습이 아테네에서 보여지고 있죠. 화면을 좀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등을 돌리고 실 잡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아라크네예요. 실을 잡는데 아테네보다도 사실 좀 더 빨리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 잡는 모습을 아래 화면에 배경시켰어요. 그러면 이 그림의 완성본이 중앙을 위에 배치하는 것이 특이한 기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 잡는 여인은요, 하나의 장면을 그림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위에 배경에도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배경에 보면 아테네가 수놓은 직물이 있고요. 또 아라크네가 실 놓은 직물이 위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배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라크네는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아테네가 화가 났을까요? 좀 살펴볼까요? 아라크네는 제우스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내어지는 신이 제우스예요. 그런데 제우스는 살짝 바람둥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취하거든요. 황금비로도 변하고 백조로도 변하고 황소로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제우스가 갈라테이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변신을 하고 유혹하는 장면이 이 그림 속에 등장한 배경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흉어물을 여기에 그림으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아라크네가 화가 났었겠죠.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싹 찢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아라크네에게 분이 안 풀렸던 아테네는 이 여인을 거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실 잡는 일을 해라 라고 벌을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테네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았더니 투구를 쓰고 있는 여인이 아테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와 아라크네는 결국 신에게 도전을 하여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야기를 그림 속에 넣었던 벨라스케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림을 그렸던 벨라스케스는 누구일까요?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에서 태어나요.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많은 그림들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우리는 바로크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크네는 이렇게 명암의 관계를 그림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암 관계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예요. 궁정화가는 왕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집어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펠리페 4세의 그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펠리페 4세가 등장하는 시녀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그림을 남겼던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로서 그 위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궁정 사람 외의 사람을 그려본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궁정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벨라스케스는 마지막에 자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보면 화가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훈장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궁정화가이고 귀족의 상태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신에게 도전하여 결국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의 이야기가 과연 그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